7일 경제 역사에 대한 짧은 생각.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금리를 올려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 전쟁이 발생하도록 만든 국가가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각 나라마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자본주의에서 극단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풀더라도 한 번만 풀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돈 풀기는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 하면 역효과가 오고 때문이죠. 그게 인플레이션이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원 정책을 주급으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으니 이러한 물가 상승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화폐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했죠. 화폐가 많아져 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화폐를 줄이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한번 발행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경제도 성장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기술도 많아 외화도 많이 벌어오고 자원도 많아 굳이 비싸게 수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디락스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는 극단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유로존의 경우 화폐적 연합체이고 군사는 나토에 편입되어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럽은 늑대들의 나라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분열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 침체가 오고 신흥국이나 중간 국가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자국 경제를 걱정보다도 살아남기 위한 다른 나라야 죽던 말던 자기 나라만 살고 봐야 하는 글린군 비표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항상 전쟁이 발발합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으로 인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가 인근에 약한 인근의 나라에 대한 전쟁을 통한 국내 경제 분쟁에서 자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정치적인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도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이렇게 발생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금일도 우리나라 장은 엄청난 변동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외환에 대해 구두 개입하고 환율 방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투기 세력에게 환율 방어는 실패한 듯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현 정부를 압박하는 야측에서 대공세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모든 투자 자산을 청산했다면 다행이지만 청산을 못했다면 시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그럽니다.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그러나 장기 투자 잘못하면 장기가 손상됩니다. 그리드 인플레이션, 탐욕 그리드 플러스 인플레르는플레이션. 뉴욕타임즈 신조어로 기업들이 경제난에 편승해 마구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물가가 오른다고 주장.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충분히 쉬시고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 동안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60초 동안의 행복을 잃는 것이다. 랠프 왈도 에머슨 미국 철학자.